신으려고. 그것만은 내가 안 사주고 있는데. 털을 너무 좋아해서 털코스를 사줘야 하나. 성인이 되게 1년 남겨놓은 신는군요. 자, 그럼 52쪽을 보자. 도함수 활용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할 줄 알지? 내용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이 간단한데 한 번씩 그 곡선 밖의 점에서 그었다고 하는 문제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곡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은 한 점이 있으면 이 접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접점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그지?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순간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분해서 x 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와 한 점 x에서 x 빼고 원래 y에서 y 빼야 되는데 이 항에서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y1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고, 근데 이제 곡선 밖의 점에서 이 곡선을 향해서 접선을 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을 향해서 접선을 그었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접점이 중요한 거야, 그지? 이때도 어쨌든 접점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 x1, y1이라고 두고 마찬가지로 아까 한 것처럼 y는 f'x1 x 빼기 x1 더하기 y1을 둔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접점 위주로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곡선 밖의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 점을 위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x1하고 y1을 구하는 거죠. 구하면 요 자리에 다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접선을 구하려고 하면은 점이 중요하니까 일단 접점 먼저 x1, y1을 두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워가지고 곡선 밖의 점이 그래도 일단 지나는 거는 맞으니까 얘를 대입을 해가지고 x랑 y 자리에 대입을 해서 x1하고 y1이 실제로 얼마인지 구하는 겁니다. 얼마인지 구한 다음에 이 접선에 대입을 하면 이제 기울기도 알 수 있고 지나는 점도 알 수 있으니까 방정식이 밝혀지는 거다 이 얘기죠. 그게 기본입니다. 뭐 유형 6번을 바로 볼까? 곡선 y는 x 세제곱 빼기 ax 더하기 b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랍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y는 x 세제곱 빼기 ax 더하기 b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거 위에 점 1,1이 있었대요. 그럼 얘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나 소리야? 얘하고 수직인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럼 얘는 기울기가 2라는 얘기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그지? 이때 두 상수 AB의 합을 구하세요. 뭐 다 되었네. 일단 이 접점 1,1이 얘를 지난다는 거니까 1은 1 빼기 A 더하기 B라는 소리고 A하고 B랑 일단 같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2라 그랬으니까 미분하자. 3x제곱 마이너스 A인가요, 그죠?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니까 요 자리에 1 들어갔을 때 3-A가 2라는 소리고
A는 1이네. B도 1이라 했다, 그죠? 합하면 2네요. 그 다음에 유형 7도 볼까요? 함수 fx가 x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4가 있어서 직선 y는 5x 플러스 4와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양수 k의 값을 그랬습니다. x 플러스 1, x 빼기 4.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5x 플러스 k를 끄었을 때 이제 얘들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한 점, 두 점 이런 식으로 만난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양수 k의 값은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게 y는 5x 플러스 k인데 얘하고 이 곡선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면은 5x 플러스 k가 이 곡선이 접선이 된다는 소리니까 7번 문제는 뭐 말하는 거야? y는 fx의 접선 중 기울기가 얼마인 거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얘기야. 기울기 5인 거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미분을 하자. 3개 미분이네. 3개 미분일 때는 어떻게 하겠지? 미, 안 하고 안, 미, 안, 미 하라 했죠. 왜 미분하니까 미, 안. 또, 안, 미, 아니네. 또, 그 다음에 안, 미입니까? 해가지고 얘가 이제 5인 거를 먼저 찾아야 된다. 이거는 쭉 전개해서 여기서 x제곱, x제곱, x제곱 나오고 3x제곱 어쩌고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3x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4가 보인다. 걔가 5가 돼야 되네. 3x제곱 빼기 6x 빼기 9는 0이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이고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왜 두 개가 나올까? 평행하게 두 개 그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도 기울기가 5인 애를 또 하나 그을 수 있대. 그래서 접점이 될 수 있는 점이 두 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는 자 3,5고 한 점에서는 마이너스 1,5거든요. 그래서 3, 먼저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그죠? 대입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입니까? 얘는 0이네요. 그러면은 각각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 구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3, 마이너스 12에서는 접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마이너스 1,0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하면 여기에서 5x 플러스 5가 나오고 여기서 5x 마이너스 27이 나온다. 그 중에서 k의 값이 양수인 것 찾으라고 그랬어요. 양수인 것은 5x 플러스 5에서 5다, 그지? 따라서 k는 5다. 근데 사실 그림을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게 많이 보다 보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제 접점이 두 개 나온다. 내가 그려보니까 기울기가 5인 지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x좌표가 두 개 나왔잖아. 마이너스 1 하나하고 3 하나 나왔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겠지. 지금 보다시피 3에서 더 낮은 y절편이 더 낮은 곳에 잡히는 직선이 나올 거니까 양수를 찾으라고 하면 요 위의 점에서 이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오니까 양수를 찾으라 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만 접선을 구해보면 되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제일 밑에 평균값 정리 있어요. 그죠?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인데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외워놔야 됩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인데 두 개의 함수값이 같으면은 그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는 거기에서 이제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 중에 평균 기울기가 이제 0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평균값 정리는 이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일 때 양 끝점의 평균 기울기를 자기의 순간 기울기로 하는 애가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림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슷한 거 보셨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하고 돌차원 정리하고 보셨을 거예요. 연습일 때. 그거는 이제 함수값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이거는 미분 계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화 극소 있죠? 증가의 정의는 뭐야?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이게 정의입니다. x1, x2라는 서로 다른 두 수가 있어. x1보다 x2가 더 크다고 했을 때 함수값도 fx2가 더 크면은 증가한다. 이게 이제 증가의 정의입니다. 감소는 거꾸로 x가 커지는데 함수값이 작아지는 것이 정의인데요. 함수에서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확인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인지 음수인지 가지고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정의 있죠. 정의는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f'x의 판정법도 있지. 판정법이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죠. 확인하는 방법에서 f'x가 0보다 크면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많이 문제집 같은 데서 많이 봤겠지만은요, 이게 거꾸로 증가가 앞으로 나오면 색깔였을까?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도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 이거 알 겁니다, 그죠? 내가 이거를 가정 결론을 바꾸어서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 하면 되죠? 뭐 있어야 돼? 등호 넣어야 돼. 이때는 등호 넣어야 됩니다. 거꾸로 오면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하나 추가해 주세요. 밑에 단축키에 보면 바로 1번, 2번 있죠? 증가하면 f'x가 0 이상이다 돼 있고 감소하면 f'x가 0 이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표 안에 판정법 안에는 원래대로 f'x가 양수면 증가한다 돼 있죠. 표 안에 있는 거 하고 표 중에 제일 밑에 줄 하고 그 다음에 단축키에 바로 1, 2번 하고 요렇게 요 말이니까 표 안에 있는 건 요거고 단축키에 있는 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요게 바뀌게 되면 등호가 반드시 붙어야 돼. 왜냐하면 크거나 같다 안에는 크다도 있고 같다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진짜로 미분계수가 도함수가 계속 양인 경우도 물론 증가를 하는데 잠깐 쉬어갔다가 잠깐만 기울기가 0되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잠깐만 접선의 기울기가 요 지점에서만 딱 0됐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때 우리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하거든요. 이거 둘 다 증가한단 말이에요. 둘 다 증가하니까 fx가 증가하면 f'x는 양수일 수도 있는데 잠깐 0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때는 왜 안 넣냐 하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 이거는 왜 하면 안 되냐 하면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요.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미분계수가 양이다가 쭉 0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요. 여기에는요. 그냥 올라가는 거랑 잠깐 0 되는 것도 물론 포함되는데 여기는 이거 세 개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 증가하냐 안 하냐? 안 하지.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가 미분계수가 0인 구간이 계속 있으면 연속해 있으면 여기서는 증가 안 하잖아. 여기서만 증가하지. 그지? 그래서 얘까지 포함해서는 증가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증가하면은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등호를 넣는다. 구분되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요때 요게 추가는 돼야 돼요. f'x가 0인 지점, 요 지점 있죠? 저 좌우에서는 반드시 f'x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잠깐만 0 돼야 된다. 이게 유지되면 안 되고 잠깐만 0 돼야 된다 하는 게 단서로 붙기는 붙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간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호를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되긴 되는데 0인 지점에서 바로 다시 올라가야지 계속 이게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지. 딱 0인 지점 좌우에서는 f'x가 양수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 fx가 x세제곱 이런 거 x세제곱 이런 거는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0에서 잠깐 기울기 0 되거든요. 0 되면 다시 또 올라가니까 이건 증가함수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기울기 0인 지점이 유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구분할 줄 알면 되고요.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소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하시면 되니까 따로 쓰진 않을게요. 밑에 유형 8보자. 함수 fx가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9x 더하기 3이 열린 구간에서 감소할 때 그랬죠. 자, 감소할 때 거기 줄 쳐놔. 그러면 f'x가 0보다 작다 할까? 0보다 작거나 같다 할까?
둘 중에 뭐 쓸까? 작거나 같다 해야 되나? 왜? 감소할 때 했으니까 감소하면 이 말이죠. 감소하면 등호 넣어라 했으니까 감소할 때 하면은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말하는 겁니다. 미분하니까 x 제곱 빼기 9예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는 감소한다는 소리구나. 도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도함수가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얘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해서 감소할 때 양수 a의 최대값 구하세요 했으니까 마이너스 a에서 a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도 괜찮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도 괜찮은 거야. 괜찮은데 최대값 찾으라 했으니까 3이 최대죠. 그죠? 따라서 이제 제일 큰 거는 a 값이 3이다. 제일 벌어지는 게 3이다 이겁니다. 54페이지 극대극소. 요 책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다른 데서도 다 그렇지만 정의와 판정법이 따로따로 확실히 금방 비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표 자체를 좀 자세히 읽어보고 머릿속에 그대로 넣으세요. 아까 증가 감소도 그랬지만 극값의 정의가 미분계수가 0이면서 좌우에서 바뀌는 그게 아니고 극값의 정의는 뭡니까 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의 정의는 여기 극대고 여기 극소인 거 알잖아, 그지? 극대점의 정의가 뭐야 하면 얘가 포함되는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근방에서 자기가 제일 높으면 그냥 극대라고 하는 겁니다. 최대랑 다르지. 최대는 어떤 설정된 구간 안에서 어떤 구간을 잡든지 간에 그 안에서 지가 제일 커야 되는 거고 극대는 어떤 한 구간만 있어도 돼. 자기가 들어가는 어떤 구간에서 자기가 제일 높으면 거기에서 극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간 안에서. 극소도 마찬가지.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구간에서 자기가 제일 낮으면 극소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 판단, 판정,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가 전제 조건이 미분 가능한 애들한테서 하는 거니까 B'X가 0 되는 애들 중에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돌아서는 요 딱 지점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돌아서는 지점에서 그때다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극소도 마찬가지로 F'X가 0이 되는 지점 중에서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딱 돌아서는 지점 이 얘기가 이제 미분계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0을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나가는 동안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라는 소리니까 판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지. 지금 정의 자체는 거기 써있는 대로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안에서 자기가 제일 크면 그때 자기가 제일 작으면 극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유형 9를 바로 볼까요? 함수 fx가 저렇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금방 하겠네. fx가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a야. 그때 값이 7일 때 상수 a의 값은 뭐 나옵니까? 우리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죠? 일단 미분을 하겠지. 3x 제곱 빼기 3이야. 는 0 되는 거 찾아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우리 문제집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을 때 1보다 좀 작을 때 그럴 때 해가지고 프라임 x의 부호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플러스고 크면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뭐 이렇게 확인하죠. 근데 꼭 이렇게 해야 할까? 극대 둘 중에 이제 하나는 극대고 하나는 극소라는 거 알잖아. 알면 그냥 대강 얘의 개형을 그리는 거야. 일단 극값이 될 수 있는 게 두 개 나온다 했으니까 3, 3에 이렇게 생겨야지.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1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극대인지 찾으려고는 증가표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개형을 그렸을 때
반드시 3차 계수가 지금 양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가 나오면 앞에서 극대가 나오고 뒤에서 극소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극대라고 하면 요거 확인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1에서 f 마이너스 1이 7이라는 소리구나 바로 넘어가 버리면 되죠. 그리고 증간표조차도 어차피 증간표에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할 도함수의 개형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도함수에서 요 도함수의 개형을 그려놓고 증간표 대신에 부호를 확인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다 보면은 또 나올 거니까 또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는 걸 아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2 플러스 a죠. 2 플러스 a가 7이니까 a는 5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차 계수가 음이 왜 이렇게 내려가니까 앞에서 극소고 뒤에서 극대고 그지? 55페이지 3수의 그래프 활용. 55페이지가 중요한데 특히 미적을 할 사람들은 또 많이 잘 봐야 되죠. 일단 이게 이제 도함수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 그리는 거야. 뒤에서 이제 방정식의 활용, 부정식의 활용도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그래프 개형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형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x축, y축과의 교점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함수를 구해서 극점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죠? 프라임x가 0되는 지점을 찾고 증감을 풀어 나타내요. 뭐 국대국소를 조사하고 x축, y축과의 교점을 구한 뒤에 개형을 그린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순서 따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개형을 그릴 때 항상 미분해가지고 그 값을 어디서 가지는지 확인을 해서 그리는 게 좋다는 거고요. 밑에 단축키 되어 있죠.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다 그릴 줄 아시죠? 요거는 이제 도함수를 바탕으로 원래 함수를 추론하는 건데 y는 fx가 fx가 3차예요. 그러면 f 프라임 x는 2차겠죠. 그래서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개형을 보자는 겁니다.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고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고 도함수가 아예 뜰 수도 있겠죠. 지금 2차 계수 최고차 계수가 양인 거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도함수에서는 항상 뭐만 봐야 되냐면 부호만 봐야 돼요. 부호만. 딴 건 안 중요해. 부호만 중요해. 부호만. 그래서 여기 플러스고 여기 또 플러스 다 플러스구나.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f'x의 개형을 그리려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 f'x가 0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fx는요 이제 3차로 넘어가겠죠. 원래 함수는 요 지점에서 극대 요 지점에서 극소구나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세한 함수 값이 축하고 어떻게 만나는지는 식에 대입을 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개형 자체는 우리가 도함수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같으면 여기서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긴 하는데 좌우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가다가 여기서 접선이 0 됐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때는 아예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함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극대극소 타입이 나오고 이때는 평행이동을 했을 때 이제 3중근이 나오는 경우고요. 이때는 한실분과 두 번은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fx가 4차고 f'x가 3차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3차 함수가 지금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물론 이렇게 꺾이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얘가 이쪽 배경만 보면 도함수에서는 부호만 발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또 원래 함수의 개형을 보는 거야. 얘가 3차잖아. 3차면 미분하기 전에 함수는 4차일 거니까요. 4차의 개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점이 하나, 둘, 세 개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왼쪽에서 감소하다가 여기서 딱 0 됐다가 다시 증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극대 됐다가 또 곡소됐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지점에서. 그럼 쌤 실제 요 높이는 어떻게 체크하나요? 요거는 요 값을 대입을 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요것만 가지고는 얘들이 어떻게 높낮이가 누가 더 높을지 같을지 그거는 몰라요.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모양이 이렇다는 거고 자 이때는 극점이 1개고 접선의 길이가 0되는 지점이 1개죠. 그럼 이때도 생긴 게 극소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다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잠깐 내려왔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개형을 대충 그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55페이지의 내용이고요.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뒤쪽에 조금 더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56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푸는 시간 쓰고 제가 다시 풀어줄게. 근데 유형 10번에 여기 나와서 그 56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하나 써두세요. 56페이지에 써도 되고 57페이지에 써도 되고 자기가 공간 많은 데 쓰면 되는데 아마 배우셔서 아실 건데 fx가 3차 함수에서 한 실근과 이중근 가지는 경우 이 이중근과 한 실근과 극점의 관계에 2대1 된다 하는 거 배웠죠, 그죠? 3차 함수가 있어서 한 실근과 이중근을 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제 미분해서 극대값, 극소값 찾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때 요 미분해서 찾으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실근과 이중근 가지는 경우 물론 극소점은 이중근에서 나올 거고요. 극대점은 실근과 중근의 1대2 지점에서 나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베타가 여기 있고 여기 알파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가는 경우에도 이때는 극대점은 중근에서 나오는 거고 극소점이 얘는 또 중근으로부터 2대1 지점 실근 쪽이 1입니다. 실근 쪽이 1 되게 여기에서 극점이 나온다. 2대1 실근에서 1대2 실근으로부터 1대2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실근 쪽이 1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미분하는 거야. 미분해가지고 도함수가 0되는 지점을 찾으니까 알파 베타의 1대2 내분점에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해보면 그냥 그렇게 증명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X축뿐만 아니라 다른 직선하고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요거하고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다른 지점. 물론 X축하고도 이런 관계가 있고 이 극대값하고 똑같은 값을 가지는 다른 지점이 있을 수 있겠지. 요거 찾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 그냥 평행이동하면 돼서 요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보면 얘가 중근에 해당되고 여기가 실근에 해당되니까 요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2대1 지점에서 이런 식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실근 쪽이 1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해 자체도 중요한데 같은 극대점하고 같은 높이를 가지는 지점을 찾으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이때도 선을 그어가지고 실근 쪽에서 이렇게 1대2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요 지점을 찾는 것도 한 번씩 나온다는 문제에서. 얘도 마찬가지죠. 극소점이랑 같은 함수값 가진 애를 한 번씩 찾으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평에서 그어서 얘는 중간에 해당되고 얘는 실근에 해당되니까 요거 찾으라 그러면은 여기 또다시 또 2대1 된다는 거. 하여튼 실근 쪽이 1입니다. 1대2. 요게 지금 3차 함수에서 2중근과 한 실근 가져서 그렇거든요. 4차 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4차 함수도 한 실근과 3중근 가지는 경우는 3대1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3중근 가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4차 함수야. 3중근 가지는 거. 4차. 4차에서 3중근 가지는 거. 다른 때는 적용 안 됩니다. 한 실근과 3중근, 한 실근과 2중근 이렇게. 그럼 이때는 몇 대 몇이겠냐? 아까 3차일 때 2대1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또 3대1로 갑니다. 요 지점.
요 극점이 1대 3. 실근 쪽이 1입니다. 실근 쪽이. 이것도 미분해서 0되는 지점 찾으니까 1대 3 내분점에서 잡히더라는 거예요. 뭐 4분의 3알파, 3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거 3중분이야 돼. 이렇게 해서 이걸 봐야 돼. 3중분의 그림이 왜 나옵니까? 얘를 알면 뭐 할 때 편하냐 하면은요. 그 유형 10번에서 오른쪽 문제 있지. 유형 10번의 오른쪽 문제. 양수 A에 대하여 유형 10의 우측 문제.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a제곱 x 더하기 2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해서 최대값 m, 최소값 27분의 14를 가집니다. a 플러스 m을 구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일단 미분해서 극점 찾고 양끝값 대입해가지고 제일 큰 거 최대, 제일 작은 거 최소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원래 하듯이 한다. 자 일단 미분하자. 끝값을 찾기 위해서.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하니까 1, 3, a 이렇게 되잖아. x 플러스 a, 3x 마이너스 a에서 이제 0이 돼요. 근데 a가 양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의 개형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3분의 a구나. a가 양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갈아있으니까 a가 여기 뒤편에 있을 건데 a가 요보다 낮은 데서 잘릴지 높은 데서 잘릴지 그걸 모른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가라 그랬어. 그러면 하하는 지금 마이너스 a인데 a가 어디서 잘릴지 모르니까 a가 이렇게 잘리면은 여기서 최대일 거고 a가 여기서 잘리면 지한테서 최고일 거고 만약에 똑같으면은 뭐 같은 거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뭐부터 찾아보냐 하면은요. 아까 요거를 이용해서 뭘 할지 일단 얘하고 값이 같은 지점부터 먼저 찾아보는 거야. 여기. 그럼 아까 제가 뭐라 했어? 실근 쪽이 1이라 했잖아요. 2대 1 되는 지점 여기를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a에서 3a까지는 몇 a야? 여기서 빼봐. 3분의 4a죠. 3분의 4a를 반으로 나누면 옳지. 3분의 2a, 3분의 2a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3분의 2a를 가니까 3분의 a에다가 3분의 2a가 오니까 여기가 a가 딱 된단 말이지. 그래서 딴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냥 요 높이 안에서 어차피 최대값은 fa든 f-a든 똑같다는 거고 두 개 따로따로 안 해봐도 되고 a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하고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 최대값은 fa고 fa 대입하면 a 세제곱 a 세제곱 이거 a 제곱 x거든요. a 세제곱 이거 없어지고 a 세제곱 플러스 2고요. 최소값은 f 3분의 a다. 뭐 얘는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 대입을 했을 때 얼마? 27분의 14래요. 요거를 풀면 a가 나오는 거죠. a는 2 나온대. 계산. a가 2 나온다. 그럼 최대값은 10이네, 10. 그지? 그래서 요런 구간 설정하다 이거 이렇게 높이, 같은 높이 찾아놓고 하는 거를 좀 미리 해놓으면 문제를 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요 유형 중에 쉬우면서 중요한 유형이니까 별표 해주세요. 10번에 오른쪽 거. 그래서 여기 있는 4개가 좀 중요하고 괜찮거든요. 이거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고 혹시 하다가 맞으면 질문하고. 너무 끝에 썼나?
여기가 이제 그래프 추론이라고 해서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보는 유형들이거든요. 그 유형 11, 유형 12가. 문제 보셨나요? 같이 한번 해볼게. 두 3차 함수 fx 둘 다 3차입니다. fx, gx 둘 다 3차야. 그래서 이제 곱해놓으니까 인수를 두 개 이렇게 갖고 있죠. x 빼기 1도 2개, x 빼기 2도 2개, x 빼기 3도 2개, 총 6차입니다. 근데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고 gx가 2에서 극대값을 가진대. 이때 f'0을 구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fx에 대해서는 정보를 하나도 안 주고 gx만 줬어. gx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고 3x 세제곱을 시작하고 gx가 2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x는 2에서 극대. 근데 어쨌든 인수는 사실 요거 세 개 중에 있는 거예요. x 빼기 x 빼기 x 빼기 3인데 이걸 각각 몇 개씩 갖고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G2가 지금 G'2가 0이잖아요. 극대라 했으니까 G'2가 0인 거는 확실한데 만약에 여기에서 G2까지 0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X-1을 몇 개 가져간다고? 두 개 가져간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준 잡기가 좋으니까 경우를 한번 나눠보자. G'2가 0이 되는 거 확실하고 그러면 G2가 0일 수도 있고 G2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G2가 0이 된다고 하면은 GX를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냐 하면은 최고차 개수는 3이라 했고 자 인수 두 개 가져가야 되잖아요.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두 개 가져가야 되고 한 개는 뭐여야 돼? X 빼기 1 아니면 X 빼기 3 둘 중 하나입니다. 맞죠? 근데 2에서 극대를 가진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GX가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렇게 아니면 왜냐면 하나는 이중근이고 하나는 실근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근데 2에서 극대를 가진다 그랬다. 그럼 2가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는 소리잖아요. 둘 중에 뭐가 맞아? 얘가 맞지. 그지? 두 개 인수 이렇게 가지니까. 그지?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1이어야겠냐? 3이어야겠냐? 3이어야 되겠죠. 그림 그려보면 안다 이 말이야. 내가 2에서 이중근 가지도록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극대가 될 수 있는 거는 요 지점이다. 요건데 그럼 다른 한 실근은 1이냐 3이냐 보니까 3이 돼야 돼. 그래서 얘는 x 빼기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fx는 자동으로 3분의 1에 x 빼기 1 두 개 하고 x 빼기 3 하고 이렇게 가져간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g2가 0이 아니면 자, 좀 열심하게 쓰자. g2가 0이 아니면 그럼 이때는 gx가 자 3배 x 빼기 1을 두 개 가지고 x 빼기 3을 한 개 가지든지 아니면 3배 x 빼기 1 한 개랑 x 빼기 3을 두 개 가지든지 둘 중 하나죠. 이것도 그려보면 된다는 거야. 자, 요때 같으면요 1에서 접하고 3에서 올라가야 되고 요때 같으면 1에서 통과하고 3에서 접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2에서 극대값을 가질 수 있는 건 위에야 밑에야? 밑에죠. 그림상으로는. 일단 여기서 2에서 극소 뭐 나온다 해도 극소니까 일단 여기서는 안 될 거고 2에서 극대가 될 수 있는지 보자. 근데 내가 아까 중근하고 한실근 가지고 무조건 몇 대 몇이라 했지? 1대2라 했죠. 1대2라 했어. 그럼 1과 3의 1대2 내붙죠. 3분의 3 더하기 3분의 5여야 돼. 여기 3분의 5입니다. 2가 못 나와. 그러니까 요 경우는 우리가 찾는 구간은 아니고 요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경우 나눠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2에서 그 값을 가질 수 없는 식이다.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면 3분의 5가 나오지 2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극대를 가질 수 없고 그러면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니까 아까 요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x 빼기 2의 제곱하고 요때밖에 이제 안 나오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뭔가 다른 진행을 해주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f 프라임 0은 그냥 fx 요거 미분해서 0 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저걸 알면은 찾기가 훨씬 쉽고 f 프라임 0은 3분의 7 나올 겁니다. 유형 12. 오늘 문제를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이거는 한번 풀어보고 설명을 들으면 좋을 텐데. 영식이도 간단히 보고 가자. 4차 함수래요. 4차 함수가 2에서 극값을 가진다니까. 그 다음에 fx 빼기 f1의 절대값이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한 군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근데 원래부터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갑자기 미분 불가능해진다는 소리는 여기서 뾰족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첨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어쨌든 이것도 4차 함수거든요. 4차 함수를 f1만큼 평행이동해서 내린 건데요. 마이너스 f1만큼 내린 건데요. 평행이동한 건데 이것도 어쨌든 4차 함수거든요. 어쨌든 4차 함수니까 생길 때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삼중근화가 한실근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안 뜰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얘를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된다면 접어 올리면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이었으면 얘를 접어 올렸을 때 뾰족점이 몇 개 생기는 거야? 요때 같은 4개 생기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한 군데에서만 뾰족점이 생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아니란 소리지. 그럼 얘를 한번 접어 올려볼까? 자, 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 없었다 치고 그럼 요때는 뾰족점 몇 개야? 1개죠. 아, 이런 거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4차 함수를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조건에 맞는 거를 찾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절대값이 자신이니까 전부 다 미분 가능이죠. 전부 다 미분 가능이라서 그건 해당 안 되는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중근과 두 실근 가지는 경우도 평행이 접어 올려보면 하나, 둘이니까 이것도 해당 없단 말이에요. 그치? 되는 건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fx-f1이 자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한 경우니까 이제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좀 더 뜯어보자. 이것도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한실근과 삼중근이거든요. 그럼 한실근과 삼중근은 이렇게 생길 수 있을 거야. 방금 내가 그린 것처럼 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뭐라 했지 아까? 2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랬죠? 2에서 극값을 가지려고 하면 여기가 이제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는 a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a가 2보다 크다 해서 작다 해서 크다 했죠? 그럼 여기가 a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fx 빼기 f1이니까 f1만큼 평행이동해서 x축에 딱 작게 만들었지. 요 함수가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다 x에 1 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지? f1 빼기 f1이니까 그럼 여기가 1이어야 되거든요. 요 그림 가능하네. 1, 2, a 괜찮네. 그지? 근데 만약에 요 그림 같으면 여기가 무조건 2여야 되잖아요. 맞나? 자, 그 다음에 요 때가 뭐여야 돼? 1이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요 때는 뾰족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뾰족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A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 요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맞다. 요거 틀리고 요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하면 fx 빼기 f1을 식을 세워보니까 1에서 3중근 가지고 A에서 한실근 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4차 계수가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줬으니까 P 이런 거 달아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이제 F'2를 하니까 0 나온다 하면은 요 A하고 A가 나오겠죠. A가 나올 거고. 근데 실제로 요것도 구할 수 있겠지. 요거 하나만 갖고 가자. 여기가 얼마게요?
이거 몇 대 몇 된다고? 옳지. 이번엔 3대 1이야. 그지? 그러면 1에서 2까지니까 1인데 나누기 3하면 3분의 1이죠. 한 칸이 3분의 1이야. 2에서 3분의 1 더하면 얼마야? 옳지. 3분의 7. 그럼 여기 3분의 7이야. 그럼 이 문제 다 끝났어. 3분의 7이고 나머지는 뭐야? 미분해가지고 3 넣고 5 넣고 해서 나누기 하라 했으니까 P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미분해서 3 넣고 5 넣고 하면 금방 나옵니다. 다 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다시 복습해보세요. 유형 11, 유형 12는 모의고사에서 항상 한 21번, 20번 요 정도에서 나오는 유형들이니까 그 중에서 아주 할만한 거니까 외우다시피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숙제는 일단 방정식, 부등식 뭐 요거는 내용을 안 하기는 했지만 다 아실 것 같아서 일단 세트 11까지 낼게. 세트 9하고 10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세트 11까지 낼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세트 9, 10, 11. 숙제가 밀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요. 안 되죠. 미리미리 질문할 거.